한 기업이 595억 원짜리 투자 계획을 접고 짐을 챙기는 결정을 내렸는데 정작 후회하는 쪽이 그 기업이 아니라면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2016년 7월 9일 하나오션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짐을 챙겼습니다. 모호크 칼리지와 온타리오 조선소하고 함께 세우려던 조선 전문 훈련센터 파트너십 전면 중단, 알고마스틸 제철소에 595억 원을 투자해서 구조용 강제 공장을 짓겠다던 계획, 그것도 백지화, 용접, 전기, 기계 설비, 해양기계, 로봇 공학, 물류까지 200명 학생을 교육하겠다던 프로그램마저 무산됐습니다. 하나캐나다 대변인이 CBC 취재에 내놓은 답변이 이거예요. 모든 것이 중단됩니다. 이 결정이 이례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은 온타리오 조선소 최고 경영자 숀 파둘로의 반응입니다. 그가 캐나다 매체에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모호크 칼리지와의 파트너십은 유지하겠고 훈련함을 잠정적으로 건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화가 빠지고 나서도 캐나다 현지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한국이 진 스토리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후회하는 쪽은 하나가 아니라 캐나다입니다. 왜 캐나다 현지 매체가 자국 정부를 오히려 걱정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오션이 조용히 짐을 챙기는 이 결정, 진짜 의미가 뭘까요? 주류 언론에서는 이걸 K방산의 아쉬운 패배로 프레임 잡고 있는데 정작 이 결정이 나오자 캐나다 현지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그림이 정반대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60조 원 규모 잠수함 12척짜리 이 사업의 표면, 그 뒤에 동기,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결과 세 층을 순서대로 뜯어봅니다. 미국 업체가 참여하지 않은 드문 대형 잠수함 수주전이었다는 점부터가 벌써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이거 단순한 수주 실패 스토리로 정리하면 진짜 그림을 놓칩니다. K조선의 지형이 재편되는 첫 신호예요. 지상파 뉴스만 보고 있으면 이 구도는 절대 안 보입니다. 한국이 기술로는 이겼는데 정치로 졌다. 이 프레임이 반복되는 동안 정작 오타와의 유력 매체가 뭐라고 지적하고 있는지, 알고마 지역 시장이 무슨 성명을 냈는지, 왜 온타리오 조선소 부사장이 CBC 카메라 앞에서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는지, 이런 지점들이 도리어 안 다뤄져요. 까놓고 말하면 이번 사업은 표면에는 캐나다의 선택이 있고 그 아래에는 나토라는 방벽의 성격이 있고 다시 그 아래에는 40년에 걸친 K조선 산업의 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21세기 핵무기가 되고 있는 시대적 배경까지 깔려 있어요. 표면, 동기, 결과, 이 순서대로 한 층씩 내려갑니다. 각 층마다 이 결정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표면부터 봅시다. 2026년 7월 6일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헬리팩스 해군기지에서 마크 카니 총리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영어 약자로 CPSP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 TKMS를 최종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한 겁니다. 12척, 최대 60조 원, 30년 유지보수, 운영까지 포함한 초대형 사업이에요. 여기서 짚어야 할 팩트 하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하나오션을 예비 협상 대상자로 남겨놨어요. 예비 협상 대상자란 우선 협상 결렬 시 그 자리를 이어받는 위치입니다. 완전 탈락이 아니에요. 그리고 카니 총리가 이 결정을 사전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말 동안 직접 전화로 알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사전 예우죠. 그만큼 한국이 인정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오션이 이 사업에 어떻게 임했는지 보면은요, 진짜 민관 총력전이었습니다. 5월 23일 우리 잠수함 도산한 창호함, 이 배가 캐나다 빅토리아 에스키몰트 해군기지에 입항했어요. 한국 캐나다 해군 연합훈련이라는 형식이었는데 사실상 실물 시연이었습니다. 우리 잠수함 이 정도 성능입니다. 직접 와서 보세요. 이 정도 자신감이었어요. 제안 내용도 상당했습니다. 2032년에 일본함 인도해서 2044년까지 12척 전량 완납, 알고마스틸 제철소에 595억 원 투자,
캐나다 현지 기업 80여 곳과 파트너십, 연간 2만 호, 영명 규모 일자리 창출, KPMG 회계법인 분석 기준으로 캐나다 GDP의 200억 캐나다 달러 효과, 숫자만 놓고 비교하면 독일 측 제안이었던 GDP 효과 860억 캐나다 달러, 고용 65만 job years. 여기랑 규모가 다릅니다. 게다가 하나오션은 영국 방산업체 밥콕과 컨소시엄을 꾸려서 함께 뛰었습니다. 에이펙 비공개 포럼 자리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가 영국 정부가 곧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화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한마디로 영미권 우방까지 우리 뒤에 서준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나타납니다. 결정이 발표된 다음 날부터 캐나다 현지 반응이 심상치가 않아요. 오타와의 유령 매체 오타와 시티즌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독일 TKMS가 제안한 이 잠수함 모델 212CD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 지구상 어느 나라 해군에서도 실전 운용 중이 아닙니다. 캐나다 정부는 212CD가 전 세계에서 스텔스 기능이 가장 뛰어난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는데 정작 그 잠수함이 어느 바다에서도 실물 운용된 적이 없어요. 벌거벗은 임금님 행차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다들 옷 멋지다고 해줘야 되는 분위기인 거죠. 지역 반응은 더 심각합니다. 알고마스트리에 있는 수 세인트 마리시의 매튜 슈메이커 시장, 독일을 선택한 캐나다 정부의 결정이 실망스럽다는 공식 성명을 냈어요. 지역 매체에 놓던 온타리오 비즈니스는 정부가 하나를 선택했다면 알고마에 상당한 이익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고요. 오타와 시티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캐나다가 검증되지 않은 잠수함의 최대 운용국이 될 처지라는 우려를 그대로 지면에 실은 겁니다. 자국 총리의 결정을 자국 유력 일간지가 이렇게 대놓고 지적하는 일 흔치 않거든요. 60조 원짜리 서류장 잠수함이 진짜 물건값을 뺏어간 그림이 됐고 그 대가를 온타리오 노동자들이 치르게 생겼다는 정서가 캐나다 언론에 이미 깔려 있어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캐나다는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기 표면적인 답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정치 논리요. 카니 총리가 애초에 못을 박았거든요. 이 잠수함 사업은 나토의 관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끼리 잠수함 공동운용, 북극 제해권, 상호 운용성, 부품 훈련, 정비 공유, 이 모든 게 나토라는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 잠수함이 아무리 성능 좋아도 이 프레임은 못 이깁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요. 근데 이 정치 논리를 한 겹 벗겨보면 진짜 그림은 지금부터 나옵니다. 이거 정말 우연일까요? 한이 총리가 나토 방위비 GDP 5% 목표를 2035년까지 달성하겠다고 공약한 상황, EU 방산 공동구매 프로그램 SAFE의 캐나다가 2025년 12월 비유럽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가입한 사실, 이 바이 유로피안 기조가 한국에 불리했다는 건 국내 방산업계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잠수함 성능이 어땠는지, 가격이 얼마였는지, 지역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산업 논리보다 유럽 방산 생태계를 지키려는 정치적 결단이 먼저 작동한 겁니다. 여기가 진짜 핵심입니다. 한국 잠수함이 이번에 뽑히지 못한 이유는 기술 부족이 아닙니다. 너무 잘해서였어요. 유럽이 자기 방벽 안에 한국 방산이 들어오는 걸 지금 시점에서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보면요, 나토 방벽이라는 게 그냥 정치 슬로건이 아닙니다. 노르웨이가 북극 제해권 때문에 캐나다한테 필수 파트너 자리에 있거든요. 독일, 노르웨이, 캐나다 3국이 함께 24척 규모 잠수함 체계로 편입되는 그림이에요. 부품 공유, 훈련 공유, 정비 공유. 한국이 여기 뚫고 들어가면 이 체계가 흔들립니다. 한 가지 시각도 나옵니다. 한국이 나토의 틈을 이렇게 파고들면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의 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무기 판매는 원래 비공식, 로우키로 진행되는 게 원칙입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하면 오히려 견제 유발이 커지거든요. 이번 사업이 결과적으로 짚어준 게 이겁니다. 한국 방산의 급성장이 이미 유럽 방산 업체들에게 지금 안 막으면 늦는다는 신호가 됐다는 거예요. 진 게 아니라 위협적인 존재로 인정받은 겁니다. TKMS가 자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까지 등에 없고
나토 프레임을 발동시키지 않으면 한국 잠수함을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왔다는 거죠. 이 사실 자체가 한국 방산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근데 이 인정 하루아침에 온 거 아닙니다. 40년 걸렸습니다. 우리 국민이 40년 동안 조선 부품 하나, 용접 기술 하나, 원자력 안전 규정 하나씩 쌓아 올린 결과예요. 어느 정부, 어느 정치인의 성과가 아닙니다. 우리 산업 현장에서 일해온 노동자들, 엔지니어들, 그리고 그들을 뒷받침한 국민의 세금이 만든 40년입니다. 1980년대 초 한국 잠수함 산업은 사실상 제로였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독일 조선소에서 중고 잠수함 한 척 인수하면서 첫걸음 뗐습니다. 미국 견제 받아가면서 독일하고 몰래 손잡던 시절이에요. 지금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 잠수함 하나 사는데 미국 눈치를 봐야 했나 싶으실 텐데 그게 80년대 국제 정치 지형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잠수함이 뭔지 알기 시작한 단계였고 우리한테 잠수함 원천 기술을 넘겨줄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독일 정도밖에 없었어요. 1990년대 들어와서야 손원이람, 그러니까 장보 고급 잠수함을 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북한은 이미 구소련제 잠수함을 70척 넘게 보유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겨우 아장아장 걸음마 뗀 단계였고요. 숫자로 보면 지금도 북한 잠수함 숫자가 우리보다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90년대 우리 잠수함 산업이 아장아장 걸음마였다는 그 시점에서 지금까지 30년 그리고 그 이전 10년까지 합쳐서 40년입니다. 이거 사마이 같은 인내심이에요. 80년대 미국 견제받으면서 독일하고 몰래 협력하던 그 시절부터 40년 걸려서 결국 스승과 나란히 서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80년대 독일 학교 다니던 학생이 지금 그 학교 옆자리에서 같은 시험 보고 있는 셈이에요. 국방 전문가 진영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격세지감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천 기술을 준 나라와 이제 대등해졌다는 시각이에요. 그리고 이 40년 궤적을 캐나다도 이제 뒤늦게 알아채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조선소 부사장 테드 커크패트릭이 CBC에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나오션의 지원은 주로 지식과 기술 이전, 교육에 기반을 두고 있어 정확한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상당한 규모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어요. 폴 암스트롱 모크 칼리지 총장도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나와의 협력 사업으로 용접, 전기, 기계설비, 해양기계, 로봇공학, 물류까지 0명에서 200명 학생이 혜택을 봤을 텐데 이제 그게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0년 궤적이 캐나다 지역 사회에는 산업훈련, 청년교육, 지역제조 부활이라는 형태로 착지했을 그림이었어요. 그게 캐나다 정부의 정치적 결단 하나로 무산된 겁니다. 60조 원짜리 서류장 잠수함이 캐나다를 검증되지 않은 무기의 최대 운용국으로 만들고 그 대가로 알고마 지역에 195억 원짜리 산업협력이 무너지고 온타리오 학생일 200명의 교육 기회가 사라진 겁니다. 이게 나토 상호 운용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내린 캐나다 정부가 지금 알아채고 있는 건 하나예요. 방금 자기들이 한국이라는 파트너를 놓쳤다는 사실. 그것도 K조선의 40년 축적을 캐나다, 알고마 강제로 흡수할 수 있었던 그 파트너십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미국 업체가 참여하지 않은 드문 대형 잠수함 사업이었어요. 미국이 안 들어오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한국 잠수함이 독일 잠수함과 정면으로 맞붙었다는 겁니다. 자국 조선업이 병목에 걸린 미국은 이 그림을 유심히 봤을 겁니다. 60조 원 사업이 나토 방벽 안에서 처리되는 걸 확인한 이후로 미국의 조선업 파트너 선택지가 어떻게 좁혀졌는지도 함께 봐야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오면 한 가지가 정리됩니다. 1980년대 미국이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견제하던 그 시절 우리 해군은 독일 조선소에서 중고 잠수함 한 척을 겨우 얻어왔습니다. 그때 우리한테 잠수함이 뭔지 가르쳐준 나라가 독일이에요. 원천 기술, 설계 노하우, 운용 개념 이 모든 걸 우리는 독일한테서 배웠습니다. 40년이 지난 2016년
그 독일이 우리와 60조 원 사업에서 정면으로 붙었어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긴 것도 순수한 실력이 아니라 나토 회원국이라는 자격증 하나를 앞세워서 겨우 이긴 겁니다. 40년 전 제자가 이번 판에서 스승과 나란히 섰습니다. 이게 이번 사업의 진짜 의미예요. 여러분이 뉴스 보면서 이건 좀 이상하다 하고 느끼신 그 감각 정확했던 겁니다. 졌다는 서사가 아니라 이 정도 자리까지 왔다는 서사예요. 국제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유럽 원조 국가와 대등한 경쟁 상대로 인정받은 첫 대형 사건이거든요. 이번 손실은 성과 위에서 온 손실이지 실패 위에서 온 손실이 아닙니다. 40년의 궤적을 하나로 이어보는 이 시각은 지상파 5분짜리 뉴스에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조각조각 팩트만 나오지 이 서사가 안 나와요. 임진왜란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갔던 그림을 우리 다 알잖아요. 백성 두고 떠나던 그 그림 말이에요. 근데 이번 그림은 정반대예요. 한국 기업이 캐나다 지역 사회에 59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사업이 결렬되니까 그 약속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지금 후회하는 쪽은 우리가 아니라 캐나다입니다. 자, 그러면 40년 궤적이 여기까지 왔다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2025년 6월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미 군함 열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겠나. 그리고 이후 대미 투자 패키지 중일 500억 달러가 조선협력에 배정됐고요. 미 국방부와 해군이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국조선 3사의 정보요청서 RFI라고 하는데 이걸 발송한 상태입니다. 하나오션은 이미 2024년에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했어요. 한국 기업이 소유한 유일한 미국 조선소입니다. 마스가라는 이름 붙은 이 프로젝트,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본격 실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더 큰 변화는 미 상원에서 나옵니다.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 NDA 보고서에 상원 군사위가 이렇게 명문화했어요. 한미 잠수함 협력 지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잠재적으로 긍정 영향 인정, 그리고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2027년 2월 1일까지 관련 평가 보고서를 상원 군사위와 상원 외교위에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거 예전 미국이라면 상상 못할 태도 변화예요. 원래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상원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비확산 원칙을 목숨 걸고 지키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 미국이 이제 진지하게 재검토하겠다고 나섭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 미 해군의 조선 병목이 심각합니다. 미국 회계감사원 GAO 보고서는 미 해군이 지난 20여 년 동안 함정 건조 예산을 2배로 늘렸는데도 계획한 함대 규모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천리둑도 개미 구멍에 무너진다잖아요. 그 개미 구멍이 조선업 병목이에요. 둘, 미군이 중국 견제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럼 동맹국 역량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 파트너로 한국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 위에서 2016년 5월 26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내 해군 잠수함 사령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장보고 N 사업을 공식화했습니다. Next Generation Nuclear Powered Neo Technology, 2030년대 중반 일본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전력화, 20% 미만 전홍축, 우라늄 사용, 한국 내에서 개발 건조, 국제원자력기구 IAEA 협력해서 투명성 확보, 여기까지 로드맵이 다 나온 겁니다. 근데 이 흐름 뒤에는 더 큰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21세기 핵무기가 인공지능이 됐다는 시각이 나오는데요. 지금 가자 지구에서 팔란티어라는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의 AI 시스템이 이스라엘군의 표적 선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관련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라벤더라는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으로 지목된 표적에 이스라엘군이 사실상 군말 없이 폭격을 가하는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에요. 결과적으로 가자에서 지금 7만 명 넘게 사망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팔란티어의 존재감이 확인되고 있고요. 인공지능이 전쟁 판단을 대신하는 시대, 이런 시대에 한국이 세계 조선업 잠수함 핵추진 재편의 축에 앉는다는 결정, 이거 캐나다 60조 사업 하나로 재단할 수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자, 처음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화오션이 왜 짐을 챙기는데 정작 후회하는 쪽은 캐나다일까요? 여기까지 오면서 그림이 보이시죠? 온타리오 조선훈련센터에서 한화오션이 짐을 챙기는 이 결정, 실패의 문서가 아닙니다. K조선의 자원 재배치 신호예요. 알고마에 갈 195억 원, 이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미국 필리조선소로 국내 장보고 N 사업으로 마스가 협력으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될 팩트 하나 있어요. 한화오션은 여전히 캐나다 CPSP 예비 협상 대상자 자리에 있습니다. 독일 TKMS와 캐나다 정부 사이 협상이 결렬될 경우 그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위치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결과 발표, 다음 날 페이스북에 이런 취지의 글을 밝힌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 저력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어요. 중요한 건 멈춰서지 않는 거라는 시각도 함께 밝혔습니다. 1980년대 독일 조선소에서 중고 잠수함 한 척을 얻어오던 아장아장 걸음마 시절부터 2026년 스승과 나란히 서는 자리까지 40년입니다. 이 궤적은 어느 한 정치인의 성과가 아니에요. 한국 조선업, 방산업, 원자력 산업,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해온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만들어낸 궤적입니다. 짐 챙긴 쪽이 아니라 짐을 못 붙잡은 쪽이 후회하는 그림. 이게 지금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제 진짜 질문은 여기서부터입니다. 2027년 2월 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도착할 그 보고서에는 무엇이 담길까요?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두고 어떤 판단을 내놓을 것인가? 인공지능이 21세기 핵무기가 된 시대, 팔란티어의 알고리즘이 가자에서 7만 명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관련 보도가 나오는 시대, 미국이 중국 견제할 여력을 잃어가는 이 시점, 한국이 세계 조선 잠수함 핵추진 재편의 축에 앉는다는 이 결정, 이게 뭘 의미하는지 지금 그림이 다 나온 게 아닙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이번 시험대 첫 번째 문제였을 뿐입니다. 진짜 시험대는 두 곳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는 2027년 2월 미 상원 보고서 결과, 다른 하나는 2030년대 중반 장보고 N 일본함 진수, 그 사이 이 3년이 한국 방산지형의 향방을 가릅니다. 만약 미 상원 보고서가 우호적으로 나온다면 한국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 파트너이자 인도태평양 지역의 재래식 핵추진 잠수함 운용국이라는 자리에 올라섭니다. 반대로 그 보고서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다시 자체 기술로 이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40년 전 아장아장 걸음마 시절과는 다른 자리에서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함께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고 오겠습니다.